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인사이로 컨설팅의 박단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 GBC에서 마련한 인도 생활용품 등록 PKR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 GBC에 감사드리고 줌에 들어와 주신 한국 기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용용 생활용품 PKRT로 분류되는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한국에서 구분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PKRT는 가정이나 공공시설에서 사람의 건강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재료 또는 혼합물로 정의가 됩니다. 개인 위생용품, 예를 들면 물티슈, 아기 물티슈, 면봉, 화장솜 이런 제품들, 그리고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그리고 젖병,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소독제, 손세정제, 방부제 이런 제품이 PKRT에 포함되고요. 또 공기청정제나 탈취 스프레이, 아로마 제품, 그리고 모기 퇴치제나 살충제, 고위험 제품으로 구분되는 PKRT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KRT, 화장품, 의료기기 이 세 가지가 조금 한국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가 넘나들 수 있는데요. 손세정제는 PKRT에 속하고 바디워시는 화장품에 속합니다. 손세정제 중에서 손비누가 아니고 세니타이저, 코로나 때 많이 썼던 그 손세정제일 수 있죠. 그 손세정제는 PKRT에 속하게 됩니다. 각각 따져보면 PKRT는 이런 물티슈나 세니타이저 제품들이 PKRT이고요. 가정위생, 개인위생, 청소, 소독, 방역, 해충, 방제, 아기위생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PKRT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저희들이 아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장용 물티슈 이런 제품들도 화장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기기가 맞고요.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체온계, 여기 잘못됐네요. 체온계가 아니고 체중계, 체중계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기기에 속하게 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PKRT 제품일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일까요? 이 제품을 사람의 몸에 바르는 향수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품이 일반, 오간에 뿌리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PKRT에 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펫 용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강아지용 향수라고 하면 PKRT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PKRT일까요? 다른 카테고리일까요? 이 제품도 이런 세니타이저처럼 손 소독제를 쓰인다고 하면 PKRT 제품이 맞고요. 물비누다. 세면대 옆에 놓여있는 물비누라고 하면 이 제품은 백봉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행주는 PKRT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행주가 그냥 다른 기능이 없고 수건 같은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이 제품은 섬유 제품으로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행주에 향균 기능이라든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은 PKRT 제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PKRT가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의 굉장히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증을 먼저 받으신 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없으면 샘플도 수입이 불가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수입품과 국산품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약 4분의 3, 75% 정도 되고요. 수입품은 4분의 1, 23% 정도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도 충분히 마켓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유통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인증번호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인증번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나 색상을 닦는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PKD라고 해서 이 유통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 티슈인데요. 일반 티슈도 자세히 살펴보면 PKD에서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도 한번 보시면 번호의 형식이 PKD하고 쭉 번호가 나오는 것과 PKL에서 쭉 번호가 나오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PKD는 도메스틱, 국내산, 도메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KL, L은 인도네시아 말로 누아를 해서 바깥쪽을 말하는고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PKL이라는 코드로 유통 번호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위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등록하실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클래스 1, 2, 3인데요. 마케팅 주장에 따라서, 이 용도에 따라서 위험도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 화장솜이나 티슈, 물티슈처럼 그냥 전혀 위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위험 제품으로 구분이 되고요. 주방 소재나 손소독제나 알코올 기능 이런 세정제처럼 뭔가 향균, 소독, 효과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중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살충제처럼 더 높은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런 제품들은 고위 제품이 되겠습니다. 면봉도 이런 PKD 번호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위험에 속하겠죠. 이런 물티슈, 일반 물티슈인데 이 물티슈도 저위험에 등록 절차를 알아보시면 먼저 제품을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ART에 속하는지 화장품에 속하는지 의료기기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KRT라고 하면 위험 등급이 1, 2, 3단계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사가 필요한데요.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제조사 또는 수출사가 제품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등록을 해줄 인도네시아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를 결정을 하시고요. 회사가 결정이 됐으면 그 회사의 법적인 서류들, 그리고 제품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된 서류들을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부 납입금을 납부를 하고, 여섯 번째로 보건부의 평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건부 평가 후에 보완 서류 요청이 주로 나오거든요. 보완 서류 요청을 받으면 기한 내에 그 답변을 달게 되면 승인이 끝나게 됩니다. 수입사 선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입사가 곧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가 되고요. 인도네시아의 모든 유통에 대해서 수입부터 전체 사후 처리까지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입사를 결정하실 때는 첫 번째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이어를 잘 만나셔가지고 그 바이어 이름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저희 회사 같은 현지 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 회사를 하나 선정하셨다고 하면 그 회사 이름으로 수출자 기업은 수입사에 위임장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은 보통 5년짜리 되고요. 이 위임장을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허가증을 받게 되고요. 이 허가증은 당연히 수입사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수입사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이름으로만 수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KRT 라벨 규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치면 이 제품의 쿨, 릴렉싱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설명은 쉽게 증빙이 가능하거나 보통 오케이를 해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5잠은 5시간이라는 뜻인데요. 5시간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우스에 붙이는 패치인데요. 한국산 제품이라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번호가 PKL로 나오게 됩니다. 라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꼭 들어가야 할 정보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정보가 있습니다. 필수 라벨 정보로는 제품 유형이나 성분, 목적, 유효기간, 경고사항, 제조업체,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으로는 의약품이나 치료제 용도로 올인할 수 있는 표현, 또 100% 안전, 모든 세균 제거, 이건 또 불가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은 불가하고요. 또 99.9% 세균 제거라는 말이 있더라도 실험실 테스트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클래스에 따라 다른데요. 이 수수료는 정부 납입금입니다. 정부 납입금이 클래스 1, 2, 3에 따라서 100만, 200만, 300만 루피아이고요. 원화로 없는 9만 원, 18만 원, 2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와시 제품도 PKRT고요. 아이, 유아 성인용 기저귀도 PKRT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지연 요인을 보게 되면 문서 누락 또는 불일치, 인증서가 누락됐거나 오래된 시험 성적서이거나 제품 성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다시 발행해야 되니까 준비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라벨링 규정의 미준수, 너무나 강한 효능을 쓴다거나 또는 그 효능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서류가 없을 때입니다. 그 보건부의 처리 지연,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좀 있고요. 그 해외 제조사일 경우에 특히 소통의 어려움, 그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제품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W사의 세탁 주방 세제입니다. 제품은 일반적인 가정용 주방 세제, 세탁 세제입니다. 소요 기간은 3개월 만에 제품 인증이 끝났습니다. 이 제품 등록할 때 특이사항으로는 이 제조사에서 해외에 첫 번째로 등록한 첫 번째 해외 인증 제품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규정에 맞게 패키징 라벨을 재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건 결과물인데요. 유통허가증, 인증번호, 오리진 에다르라고 부르는 결과물인데요. PKRT 해외 제품이 회사에 인증이 되었다. 그리고 PKL의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500ml, 500ml, 1000ml, 1500ml, 5000ml. 안 보이시죠? 확대해봤는데요. 인증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인증 번호인데, 그 번호에서 500ml, 1000ml, 1500, 5000ml가 한 번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우별로 받아야 되지만, 단 용량이 다를 경우는 하나의 번호로 묶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다른 루트로 이 제품을 가져왔더라도 이 창고나 이런 쪽으로 남용이 되고요. 정식 통관을 시도하셨다면 그냥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서도 퇴출되게 되고요. 또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 두 번, 세 번 걸리게 되면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런 유통이 계속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는데요. 이게 허가 취소도 단계별로 수입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형식으로 등록이 끝난 제품들도 허가가 취소되는 수가 있고요. 또 더 강하게 나갈 때는 이 영업정지, 해당 업종 코드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벌금, 이 벌금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위험 요소로 2026년 10월부터 할랄을 받아야 합니다. 할랄 2026년 10월부터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 할랄 로고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랄 수송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제품에 아무런 특별 사항이 없이 그냥 유통을 하셨다고 하면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비할랄 제품이라는 걸 명확히 고지해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이게 비할랄 제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규정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랄 매대를 별도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할랄 제품들만 모아놓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그런 협소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비할랄 제품들을 취급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국 제조사 입장에서 등록 시작 전에 체크하실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분류. 우리 제품이 PKRT인지, 화장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이건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입업자. 수입업자를 자체 법인을 진출하실 건지, 임미 바이어를 결정하실 건지, 또는 현지 대리인, 저희 같은 회사인데요. 현지 대리인 서비스를 써서 빠르게 진출을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업자를 그럼 한 번 하고 나면 변경이 불가능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기존 등록 업체에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종료레터, 터미네이션 레터를 사인을 해서 보건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변경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이렇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종료를 먼저 하고 다시 3, 4개월의 기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능과 주장에 대한 전략인데요. 지금 이 제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가 많이 써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기능들이 적혀 있을수록 제품 등록에는 충분한 증빙서류 내지는 제품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강한 효능을 얘기하고 시장의 마케팅 도구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쉽게 등록을 마치실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 할랄 전략, PKRT 등록을 하실 때 동시에 투트랙으로 할랄 인증을 같이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먼저 판매를 해보고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 제품군에 대해서 할랄 수속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협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증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 서비스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저희는 빼떼 ICI, 빼떼 있지, 인사이로 컨설팅이라고 부르고요. 9년차 인증만 전문으로 하는 인증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보건부, 의료기기나 PKRT 제품을 등록하고 있고요. 비폼, 식약청, 화장품, 식품 등을 등록을 하고 있고
할랄 인증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도 월 5개 정도 회사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는 PKRT 분류와 위험 매핑을 해드릴 수 있고요. 실제 진행을 할 때 위임장 초안이라든지 각종 서류 초안, 그리고 기술 문서 검토를 해드리고요. 현지 대리인 서비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할랄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KRT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